실제 부여에서 한 분이 귀농하신 분이셨는데 아버지께서 갑자기 편찮으셨어요. 그래서 모시고 논산에 병원으로 갔어요. 논산도 큰 도시입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논산병원에서는 대전으로 가라고. 그래서 모시고 갔더니 그새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을 모신다든지 내가 나이가 있다 그렇다면은 응급실 정도는 기본적으로 확인을 하셔야 될 겁니다. 심폐소생술 같은 거 진짜 잘하시는 교육 중에 하나 같아요. 그게 단순히 왜 이런 교육을 하냐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은 그 정도만 해도 이 얘기 안 하겠습니다. 이 얘기하면 저 또 찡해져서 자, 우리 귀농귀촌의 현실에 대해서 몇 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농촌은 생활비가 쌀까요? 쌀까요? 서울보다 과연 쌀까요? 공산품은 다 비쌉니다. 웬만한 거는요. 웬만한 거는 작은 창고형 마트입니다. 서천도 인구가 한 7만 이상 되지 않는 이상은요. 큰 대형 마트들 잘 안 들어옵니다. 거기서 수익 분기점이 나기 때문에 그래서 창고형 마트 정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싸진 않아요. 결코 다 비쌉니다. 그래서 저희도 저희 서천 사는 사람분들도 군산에 롯데마트니 이마트 그런 데 많이 가세요. 거기서 자주 저를 봐요. 자, 그렇다면 농산물은 쌀까요? 똑같은 것도 있고 싼 것도 물론 있습니다. 근데 안 싸요. 솔직히. 웬만한 농산물은요. 가락시장 갔다가 오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대전에 도매시장 거쳐서 다 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싸질 않아요. 직거래 같은 게 많이 있으면 상관이 없겠지만 그렇지도 않은 거고. 얘기 한번 해볼까요? 제가 이제 어머니상을 당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저희 어머니께서 이제 그 서천에 이제 내려오셨어요. 한 2년 전에. 그래서 내려오시면은 그래도 아직 그 계속해서 서울을 갔다 한 번씩 이렇게 가세요. 가시면은 기차를 타고 가시거든요. 다리가 상당히 불편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차 타고 갔다 오실 때마다 손에 바리바리 뭘 싸갖고 오세요. 그래서 뭘 그렇게 갖고 오시나 보면은 뭐 빵 같은 거니 어떨 땐 옷도 사오시고 그런데 좀 무거울 때는 꽃게를 그렇게 많이 사오세요. 꽃게를 저희 아버지께서 좋아하시다 보니까 꽃게를 그렇게 막 바리바리 싸오세요. 그러면 제가 나가서 딱 들어보면 제가 들어도 그렇게 무거워요. 손이 아플 정도로. 그래서 엄마 도대체 이 꽃게 왜 사오냐고. 엄니 이 꽃게 서천이 홍어랑에 가면은 서천이 꽃게 주산지예요. 근데 서울 가서 사오세요. 왜 사오시냐고 여쭤보면은 싸대요. 서울에 가서 골목시장 가면은 싸대요. 그래서 그걸 갖다 그렇게 사오신대요. 그게 사실은 농산물이 결코 농촌에서 싸다는 그건 아닙니다. 거기 가면 물론 중국산일 수도 있지만은 대량으로 이렇게 유통되다 보니까 그런 가격들이 훨씬 더 저렴하게 그렇게 오지 않나 싶어요. 자, 이어서 한번 보면 농촌에 살면 부부관계가 좋아질까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요? 일 때문에 맨날 싸울 것 같아요.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오히려 이거는 그래도 좀 긍정적이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농촌에 와서도 맨날 남자들은 대부분 소파에 누워가지고 있고 리모컨이나 돌리고 있고 또 스마트폰 보고 그렇지만은 그래도 농사를 짓다 보면은 할 얘기가 물론 그래도 나는 와이프랑 신랑이랑 얘기 안 하겠다 그렇다면 뭐 할 수 없겠지만은 그래도 거기서는 얘기를 좀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괜찮은 것 같은데 근데 한번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어느 부부가 약간 나는 자연인이다. 그런 걸 동경해가지고 약간 외떨어진 데다 집을 지었답니다. 전원주택 멋떨어지게 짓고 CCTV니 뭐 이런 것도 막 달고 그렇게 해가지고 딱 사는데 신랑이 남편이 읍내 볼 일이 있어가지고 나갔답니다. 그래서 혼자 집 안에 있는데 갑자기 띵동띵동 벨이 눌리더래요. 그래서 누구세요 하고 딱 물어봤더니 수세미 1,000원짜리 있는데 사시죠 하고 어떤 사람이 그러더래요. 그게 너무 놀랬대요.
아니 여기서 이 왜 떨어진 곳에서 수세미 하나 보고 갖고 와서 1,000원짜리 하나 들고서 사라고 한다는 게 이게 말이 되나요? 예. 이거는 뭔가 보려고 온 거 아닐까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 부인 되시는 분이 집에 혼자 있질 못해요. 무서워가지고 저녁 되면 진짜 깜깜합니다. 예. 불이 없어요 농촌에. 예, 물론 예, 마을 정도 가면 뭐 가로등도 있고 하지만은 웬만한 데는 자기 전기 아니면은 가로등도 못 켭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신랑 되는 분도 피곤해지는 거죠. 서로 맨날 이렇게 예, 왔다 갔다 해야 되고. 예. 그래서 너무 외떨어져 있는 곳에 이 무슨 일 생기면요 하다못해 구급차가 와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예, 경찰 신고해도 예, 오는 시간 동안 이미 끝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 정도 사람이 같이 있는 곳에 있어야지. 너무 외떨어진 것도 물론 자기 취향 성향에 따라 틀리겠지만요.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도 있고 또 하나는 예, 그래도 최소한 여성분도 운전할 줄 아셔야 돼요. 농촌에서 차는 2대는 진짜 기본입니다. 특히 농사 짓는 분이 계시다면은 그분은 예, 1톤짜리 한 대 정도는 또 기본적으로 진짜 갖고 계셔야 돼요. 예. 농촌에서는 차가 결코 사치제가 아닙니다. 진짜 필수제예요. 예. 자, 시골은 인심이 좋다. 옛말입니다. 아, 인심은 예, 그래도 아직까지는 도시보다는 좋습니다. 도시보다는 좋죠. 예. 자, 다른 건 그냥 간단하게 넘어갈게요. 친척과 지인들이 자주 찾아올 것 같다. 예. 자녀들도 예, 명절 때나 어쩌다 오고요. 오면은 예, 도로 막힌다고 올라가기 바쁩니다. 자, 그림 같은 집에서 살 수 있다. 그것도 좋죠, 뭐. 근데 저는 그림 같은 집에서 살 수 있는 것보다 그림 같은 집에서 사는 친구를 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런 분이 있으면 어쩌다 한번 놀러 가면 좋아요. 경감만 계속 예, 너무 좋다 보면은 물론 이왕이면 좋으면 좋죠. 근데 그것도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자, 건강해진다. 아, 건강해지는 건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예, 이 농촌에서 이렇게 서천에 특히 오신 분들이 많이 하시는 얘기 중에 하나가 술을 이렇게 마시면 저도 술 참 좋아하거든요. 술 마시고 나면 그 다음날 뒤끝이 그렇게 깨끗해요. 공기가 그렇게 좋은 것 같아요. 예. 근데 한 10년 넘으니까 이제 그게 그거더라고요. 예, 많이 마시면 이제 속 쓰리고 안 좋긴 해도 그래도 처음에 오시는 분들은 다 그 얘기하세요. 예. 야, 술 마셔도 뒤끝이 그 다음날 참 좋다고. 예, 그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자, 영농자금은 금방 갚을 수 있다. 예, 이건 절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못 갚을 수도 있고. 예, 우리 특히 창업자금은 진짜 예, 그 돈이 다 어디로 가죠? 대출 받아도 내 통장으로 오는 건 아니죠. 다 예, 예, 업자니 뭐 매도인이니 그런 손으로 가죠. 근데 갚는 건 누가 갚는 거예요? 우리가 갚는 거잖아요. 내가 갚는 거잖아요. 그렇다면은 예, 이 부분도 진짜 한번 심각하게 5년 거치가 됐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 예, 그 부분 진짜 고려를 꼭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환경이 쾌적하다. 예, 좀 전에 뭐 예, 다른 거랑 비슷하지만은 환경이 쾌적할까요? 농촌에 가면은 말씀대로 진짜 대부분 예, 많이 태웁니다. 많이 태우는데 이 문제는 참 저도 뭐라고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아직도 고민입니다. 예, 이걸 갖다가 아니 여기 왜 쓰레기를 태우세요? 이 환경 부분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 예, 태우고 난 재들이니 또는 예, 그 호르몬들이 다 땅에 들어가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농사 지어가지고 그게 어떻게 될까요? 예, 근데 그렇다면은 할머니들이 이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를 하는 게 좋을까요? 제가 실제 부여에 갔더니 자꾸 죄송합니다. 결코 예, 의도한 건 아닌데 예, 부여 얘기가 자꾸 나오네요. 자, 부여에 갔더니 어느 동네에 딱 들어갔는데 그 마을 안에서 엄청 시커먼 연기가 나요. 그래서 뭔가 하고 이렇게 갔더니 TV가 반쯤 타고 있더라고요. 너무 황당했어요 그때. 그땐 저도 초기였거든요. 근데 이 할머니께서 왜 그런 걸 거기서 태우고 계셨을까요? 그거 수거하는 데만 갖다 놓으면 될 텐데. 근데 마을에서 수거하는 데까지가 얼마나 거리가 있을까요? 대부분요, 마을 해관 아니면은 2차선 도로엔 갖다 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예, 차가 들어오질 못합니다. 그렇다면 허리 굽으신 할머니께서
그 분리수거 한 걸 다 들고서 과연 가서 태울 수 있을까요? 아, 태우는 게 아니라 죄송합니다. 분리수거 참 쉽지 않습니다. 그거에 대한 어떤 대안이 있지 않는 이상은요. 그 대안을 갖다 만들지 않는 이상은 그거에 따라서 무조건 야, 이 태우는 건 진짜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 들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 부분을 먼저 한 번쯤은 생각을 해보고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우리 초창기 귀농한 세대 분들, 특히 1세대 분들, IMF 터지면서 많이 내려오셨던 그 생계형 귀농 그것도 있지만요. 그때 많이 내려오신 분들 중에 하나가 또 뭐냐면 우리 농촌으로 가자 이러면서 계몽형으로 내려가신 분들이 좀 계셨어요. 농촌에 계신 분들이 결코 계몽당할 대상은 아니에요. 그분들이 오히려 더 인생의 선배시고 진짜 농촌을 지켜주신 분들도 계세요. 물론 아닌 부분도 있지만은 다른 부분도 있지만은 그 부분을 갖다 우리가 무조건 부정할 건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자 그런 부분도 있고 또 농촌 진짜 불편한 거 많아요. 그 중에 뭐가 있을까요? 대중교통. 대중교통이 참 불편합니다. 웬만한 면단위 그런 데 같은 경우는요. 아주 잘 다니는 데 빼고는 하루에 한 4번, 5번, 4번 정도 그렇게 다니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다니는 경우가요. 그리고 아예 버스가 안 들어오는 데도 많습니다. 마을들이. 그런 데가 참 이 대중교통이 참 불편하더라고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5일장 많이 나가시죠. 서천도 5일장 많이 나가세요. 근데 그분들이 5일장이라는 데가 꼭 농산물을 주고 사고 파는 그런 장소가 아닙니다. 이분들에게는 그게 정보의 장이고 소통의 장입니다. 요새 보니까 개똥할멈이 안 보이더라. 혹시 어디 아픈 건 아닌가, 돌아가신 건 아닌가 그런 정보도 주고받으시고 또 꼭 가시는 데가 어디냐. 축도로 평생 일을 하셨으니 온몸이 안 아프신 데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꼭 병원이나 물리치료, 침 맞으러 많이 가세요. 이렇게 가시는데 물론 서천에도 뭐 100원 택시니 농촌형 대중교통 체계가 조금은 있습니다. 물론 있긴 하지만은 그런 차들이니 버스니 이렇게 나가면은 들어오는 시간이 있어요. 그 시간 맞추려고 허겁지겁 얘기 나누시다가 식사도 못 하시고 들어오시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한 번쯤은 여기서 내가 할 수 있는 재능도 좀 만들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다른 건 몰라도 운전은 일단 기본적으로 거의 하잖아요. 그렇다면은 운전해서 이렇게 모셔다 드리고 혹시 몇 시까지 이렇게 시장 앞으로 모이시면 제가 다시 모시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면은 나중에 갔다 오셔가지고 그 동네 아마 소문이 쫙 퍼져 있을 거예요. 농촌이 더 LTE급입니다. 소문 금방 퍼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새로 이사 온 누가범이 우리 장에 갈 때마다 태워다 주고 다시 데려온다더라 하고 그런 소문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아침에 누가 갖다 놓은지 모르는 호박 한 덩어리 채소가 내 집 앞 현관문에 나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뭐 재능 기부가 될 수 있겠죠. 그분들이 이제 마음을 여시는 거죠. 마을 분들이. 그래서 우리 마을 사람으로 우리를 갖다가 받아들이는 그게 되지 않았나. 물론 여기도 동전의 양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지역에 사시는 분들도 저도 초창기에 그렇게 좀 했더니 많이 하는 얘기가 모르는 사람은 될 수 있으면 태우지 말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분들이 만약에 다치시면은 거기서는 괜찮습니다. 근데 자녀들 내려오고 그러면 진짜 커지고 그럴 수 있으니까 꼭 될 수 있으면 아는 분 그리고 내가 아무리 바쁘더라도 타고 내리실 때는 꼭 승하차를 좀 부축해드리는 그 정도만 돼도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여기 대리운전협동조합은 저희가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서천에 이제 저희 교육 받으시고 내려오신 상기분들 중에 경관이 아주 좋은 데서 이렇게 집을 구입하신 분이 계세요. 그래서 저희가 거기를 자주 아지트로 씁니다. 자주 모이는데 번개로 이렇게 모이는데 거기서 술 한잔 먹고 나면은요 대리운전 불러야 되잖아요. 거기가 마산면 삼월리라는 곳이 있는데 봉선 저수지라고 저수지를 딱 끼고 있는 데입니다. 근데 완전히 거기가 어떻게 보면 서천이 웬만한 평야 짓는데 거기 약간 산골 오지라고 할 수 있어요.
거기에서 대리운전을 불러봤어요. 예, 대리운전 부르는데 거리가 한 5km 정도. 거기서 타고 5km만 가면 됩니다. 바로 옆면입니다. 근데 대리운전비 4만 원을 달래요. 그 4만 원을 달라는 이유가 뭐냐면은 서울 같은 경우는 도심 같은 경우 5km면은 8천 원이가 만 원 정도면 되지 않나요? 예, 여기는 차가 한 대 꼭 와야죠. 대중교통이 없으니까요. 그리고 예, 그게 서천 읍내에서 여기까지 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거기 태워다 줬다가 또 거기서 서천 읍내로 가야 되니까 4만 원이나 달라 그래요. 군산에서 서천 오는데 2만 원인데 거기는 예, 이만큼 대중교통이 진짜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예, 한번 이 불편함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그 얘기를 해봤어요. 거기서 나온 얘기가 우리 대리운전 협동조합을 한번 만들어보자. 사모님들은 웬만하면 운전하지 않냐. 술도 좀 덜 드시지 않냐. 이분들 잘 꼬셔가지고 예, 한 번 할 때마다 한 만 원이든 2만 원이든 이렇게 적립하는 거로 해가지고 이걸 한번 만들어서 그거로 또 식사하고 그러면 어떻겠냐.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아직 실현은 못하고 있는데 예, 이 농촌에서 불편한 거를 갖다가 한번 그런 걸 자꾸 만들어가지고 예, 그게 있다면 그걸 발굴해내서 그걸 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예. 그게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사회적 경제도 될 수도 있고 재능 기부가 될 수도 있고 예, 틈새 시장을 한번 보는 거죠. 예, 그렇게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떨까 싶은데 아직은 이 대리운전 쪽으로 잘못하면은 또 예, 이 기존에 하시는 분들이랑 부딪히지 않을까 싶어서 잠깐 예, 천천히 여러 가지 구상 중에 있습니다.